네, 안녕하십니까. 의료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첫 번째 총칙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 전체적인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세부적으로 나가기 전에 한번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이제 장입니다. 제 1조 목적, 지금 책 보고 계시죠? 내용 보시면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게 이제 뭐 시험 문제에 아주 깊게 나오는 것으로서 연습 문제 가끔 다루긴 하지만은 그걸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담아두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음미하시면서 간편하게 보세요. 이 법 공부하실 때 보게 되면 다들 이제 긴장을 하거나 딱딱한 어떤 문법 때문에 조금 이렇게 속으로 약간 이렇게 아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긴장을 너무 하실 필요는 없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강의는 늘 그렇듯이 이해를 도모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누구를 대상으로?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교정함으로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고, 이제 간편하게 넘어가시고요. 이제 의료인부터 이제 세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텐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 의사도 의사라고 부르고, 치과 의사도 의사라고 부르고, 한의사도 의사라고 부르고, 다 의사라고 불러요. 그게 아니라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의치한조간이라고 저는 이제 통상 그렇게 약칭을 씁니다. 의치한조간. 뭐라고요? 의치한조간. 따라서 좀 해주세요. 그냥 하고 보지 마시고 뭐라고요? 의치한조간. 의치한조간 이렇게 돼요. 의치한조간. 자, 그러면은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를 순서를 썼는데 저 다음 중 의료인을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나오진 않더라도 그냥 순서대로 하시는 게 마음이 편해요. 의치한조간. 그다음 하는 업무를 한번 볼게요. 의사는요. 의사는 뭐 이렇게 수업 시간에 학생들 물어보면 그래요. 의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네, 진찰하고요. 뭐 이렇게 하고요. 그럴 필요 없어요. 의료와 보건지도 이게 다예요. 의료와 보건지도 하면은 그냥 설명이 다 되는 겁니다. 뭐라고요? 의사의 업무는 의료와 보건지도. 그럼 보세요. 끼워 맞추기 할게요. 치과 의사는 뭘까요? 치과 의료와 무슨 보건지도? 치과 보건지도라고 쓰고 싶지만 요거는 아닙니다. 구강보건지도. 자, 가로 넣을게요. 구강보건지도. 치과 의료와 구강보건지도. 치과 의사의 업무. 그럼 한의사는 뭘까요? 한의사.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 맞습니다. 이제 책을 보시면서 볼 수도 있지만은 그냥 집중적으로 좀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확인차 하면서 보시면 됩니다. 간호사에 대한 먼저 할게요. 조산사보다는. 간호사의 업무는 뭡니까? 간호사의 업무. 간호예요. 맨날 뭐 주사 놓는다. 그 처방에 의해서 의료행위를 시행하는 건데 일단은 간호입니다. 그 다음 뭘까요? 진료보조. 이거 단어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료보조입니다. 뭐의 보조가 아니라 진료보조. 의과학에 대한 보조, 치의학에 대한 보조, 한의학에 대한 보조인 거지. 이것을 뭐의 보조 이렇게 하시면 절대 이제 안 돼요. 우리 이제 간호사 언니분들, RN분들이라고 해요. RN이라고 약칭. 좀 많이 이제 민감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전부터 원래는 이제 업무가 당연히 있었지만은 법에 명명되지 않아서 조금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또 하나는 뭐냐면은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에 대한 지도. 그래갖고 여기 있어요. 간호사의 업무 중에서 간호, 진료보조, 그 다음에 그 밖에 뭐하는 명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 그 중에서 뭐냐면은 가나다라 나왔을 때 조무사 지도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통령. 이렇게 해서 크게 하나, 둘, 셋, 네 개였는데 하나가 추가가 돼서 이제 네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통령령이라고 하는 거 보면 시행령에 따라서 예를 들면은 보건요원? 이건 약칭입니다. 보건요원. 그 다음에 모자요원. 이렇게. 그 다음에 결핵요원. 그 다음에 기타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보건소와 지역사회 보건했을 때 보건요원. 그 다음에 모자보건과 관련돼서도 이제 활동을 하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부끄럽게도 전 세계에서 유병률이 좀 높은 편이라 아직은. 그래서 결핵요원으로 아직 남아 있고요. 그다음 기타적으로 학교 보건에 관련된 것들 기타 등등에서 들어가 있는데 간호사 업무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산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생각해 보시지 못했을 텐데 조산사는 옛날에 오래되신 좀 할머니 분들께서 면허가 없었던 옛날 시절에는
이제 어떤 산부인과 의사처럼 역할을 했어요. 그래갖고 38번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나세요? 옛날 얘기 중에. 그래서 조산사 하게 되면 상파에 어떤 그런 뜻이 있어서 이제 업무가 정해져 있는데 내용은 뭐냐면 예전에 이제 쪼임 해산신이라고 제가 가르친 적이 있었어요. 일단은 써볼게요. 쪼임 해산신. 신이 있는데 어떤 신이 있다? 쪼였다가 해산했다가 쪼였다가 해산했다는 조임 해산신이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같은 말이 좀 나와서 조임신으로 그냥 했습니다. 조임신. 해산부하고 이건 해산부예요. 산역부는 그냥 법에서 지웠어요. 같은 말에 준하기 때문에 조산부, 임산부, 신생원에 관하여. 근데 해산부는 뭐냐면 아기를 낳고 난 뒤, 산육부는 그 산모가 누워 있는 자리를 산육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굳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제 판정됐기 때문에 조산, 임부, 신생아에 대한 양호 지도를 한다. 여기 양호 지도예요. 저기 보건 지도였죠. 양호 지도. 이렇게 업무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의료인의 종류와 의료인의 업무를 일단 하나를 좀 확실하게 알아두었고요. 그 다음에 또 의료기관 할게요. 의료기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들 사람들 그래요. 병원도 병원, 종합병원도 병원, 의원도 병원, 치과병원도 의원, 치과병원도 병원. 전부 다 병원이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9가지예요. 따라서 해주세요.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따라서 하세요.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몇 가지? 9가지. 볼게요. 종병치안요, 의치안조. 그래서 여기까지는 병원급이라고 하고 여기는 의원급이라고 보통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면접을 볼 때 만약에 혹시나 이제 뭐 물어보신다 그러면은 병원급이 뭡니까? 라고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들 뭐 다른 얘기 하실 필요 없어요. 주로 입원 환자를 요하는 의료기관입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주로. 외래 환자를 와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주로 입원 환자를 요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 의원급은 뭐라고 설명하시면 돼요? 주로. 그렇죠. 외래 환자를 요하는 의료기관입니다. 그러면은 간단 명료 깔끔하게 끝나요.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병원급이라고 했을 때는 뭐 종합병원급, 병원급. 사실 종합병원급이란 말 없어요. 입원 환자를 주로 요하는 곳이기 때문에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원병원 전부 다 그냥 병원급으로 통일을 해요. 우리는 이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확실히 알아두고 가셔야 돼요.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그러면은 조건은 있습니다. 조건은. 종합병원을 조건을 할 때는 첫 번째 무엇을 따질까요? 과별을 따집니다. 과가 몇 개 과 이상이어야 돼요? 9개 과예요. 9개. 7개 아니에요. 일단 9개. 그 다음에 병상은 몇 개 이상? 병상? 100개 이상이에요. 조금 어려우실 것 같죠? 안 그래요? 과는 9개 이상. 그 다음에 병상은 100개 이상. 이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과는 9개는 그냥 무분별하게 9개가 아니라 정해졌어요. 뭐예요? 내외소산 역마병정치. 따라서 하세요. 뭐라고요? 내외소산 역마병정치. 한 번 더. 내외소산 역마병정치. 쓸까요? 내, 외, 소, 산, 영, 마, 병, 정, 치. 그러면은 내외소산 역마병 정치 몇 개예요? 9개죠. 자, 시작. 내과 해주세요. 시작.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소아과 아니에요.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영상의학과, 마취과 아니에요. 마취통증의학과, 병리과, 정형외과 아니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정신과도 아니에요.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이렇게 포함해서 9개 이상이어야 된다. 포함해서 9개 이상이어야 된다. 그 얘기인 거고, 그 다음에 만약에 조건문은 다른 색깔로 써볼게요. 7개 이상이면 베드가 300개 이하이어도 돼요. 거꾸로 말했네요. 만약에 병상이 종합병원 100병상은 넘어요. 근데 300병상은 안 돼. 그러면은 9개 이상을 개설해도 되지만은 7개 이상 개설해도 된대요. 여기서 말하는 7개는 뭐냐면 파란색으로 할게요.
내외 소산 중 3개 이상, 그러니까 하나 정도 빠져도 된다는 얘기죠. 역마병은 무조건 포함해서 역마병 3개는 포함을 해서 7개는 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이 교수님 여기 3개 여기 3개면 6개지 뭐 6개. 그게 아니라 6개를 포함해서 아무거나 하나 포함해갖고 넘으면은 그것도 종합병으로 인정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이거 좀 많이 헷갈리 하세요. 그래갖고 제가 한번 예문 들어볼 테니까 OX 퀴즈 한번 해볼게요. 어떤 종합병원을 개설하는데 7개, 100병상은 넘되 300병상 좀 안 돼갖고 7개 과 이상을 하려고 해요. 내외 소 역마병 돼요? 안 되죠. 안 되죠. 6개밖에 안 되니까. 다시 할게요. 내외 소산 역마 정치 돼요? 안 되죠. 병리과가 빠졌으니까. 그쵸? 또 할게요. 내외소 역마병 흉핵피 돼요? 되죠. 3개 역마병이 무조건 들어가고 이 중에서 3개 이상 들어간 다음에 토탈해서 7개가 넘었으니까. 오케이? 맞아요? 이거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문제가 나오든 안 나오든 여러분들 업무를 잘 하실 거니까. 자, 그래서 내외소산 역마병 정치와 관련해서 병상에 따른 필수 진료 과목. 이게 필수 진료 과목이에요. 필수. 꼭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나서 전속하는 전문의가 있어야 돼요. 전속하는 전문의. 그러니까 전속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그 과에 맞춘 전문의가 존재는 하는데 혹시 뭐 외부에서 초빙을 한다든지 그게 아니라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만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니고서도 개설은 가능하잖아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으니까. 그럴 때는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닌 경우에는 전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자가 근무를 해도 상관없어요. 전속하지 아니하는 전문의는 뭐냐면 전문이긴 전문이긴데 전속하지 아니하거나 전속을 하지만은 그 과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아닌 경우도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냥 책임자는 이때, 진료하는 자는 이때, 전속하는 전문의가 아니어도 무방하다. 어느 경우? 필수 진료 과목이 아닌 경우. 가끔 이거를 찌르는 경우 있어요. 시험 문제. 자, 여러분들은 안 틀리실 겁니다. 자, 계속 하도록 할게요.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급들은 과별이 몇 개 이상이어야 돼요? 과별. 근무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질문하면 멍 하시더라고요. 하나만 이상 있어도 그냥 존재를 합니다. 상관없어요. 뭐 9개, 7개, 5개 그런 거 없어요. 그 다음에 병상은 몇 개 이상이 된다? 30병상 이상이어야 된다. 30병상 이상면 병원급이 될 수 있어요. 종합병원이 아니더라도 병원이 될 수 있어요. 다만 치과병원은 병상 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병상이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많아도 되고. 영배들. 이거는 의과병원이고요. 이거는 요양병원이에요. 요양병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주로 장기 입원 환자를 요하는 의료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주로 장기 입원 환자. 그렇잖아요. 나중에 복잡한 계산 같은 거 하게 되면요, 이런 게 있어요. 환자 수에 대한 연인원 입원 환자 수에 대한 또는 1년 동안의 외래 환자 수에 대한 것을 계산했을 때 최소한에 필요한 의료 인력은 의과병원보다 요양병원의 의료인들, 의사 기준으로 했을 때는 2배 적어도 운영은 돼요. 그만큼 입원 진료를 길게 장기적으로 본다는 뜻도 있는 거죠. 말 어렵진 않죠. 그래서 한방병원은 한 의사가 계속 하는 것이고, 뭐 되죠? 이거 이해하시겠죠? 계속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의치한조. 병상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있어도 돼요. 몇 개 것까지? 1000개, 10,000개? 그건 상관없어요.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9개까지. 10개, 100개 개설하면 안 되나요? 의원급 해놓고 상관은 없지만은 인정은 9개밖에 안 되고 9개를 초과하는 병상수에 대해서는 급여가 되지 않을까 손해보겠죠. 운영하는 게 힘들겠죠. 근데 누가 하겠습니까? 이거 9개 운영하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 의치한조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보통 의원급 보게 되면요, 병상수가 몇 개 있더라도 9개 하는 경우는 많이 없고요. 그냥 급한 환자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병상수는 뭐냐면요, 입원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배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뭐 응급병상, 이동병상 이건 아닙니다.
그런 특수병상이잖아요. 뭐 아기를 분만하기 위한 산모병상 이거는 그 어떤 그 특별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지 입원 진료가 기준이기 때문에 병상수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조금 더 해볼까요? 개설 요건 나중에 뭐 배우긴 할 건데 그래도 한번 점검해 볼게요.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치 한 조간 의료인 중에 모두 고르시오 이렇게 들어가요. 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한국보건복지 뭐 이런 거 뭐 그런 국가기관과 단체 빼고 종합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자 시작. 의사. 또 누구? 치과의사? 돼요? 한의사? 돼요? 조산사 돼요? 간호사는 다들 안 된다고 하고 조산사 돼요? 안 돼요. 그럼 의치안이 돼요? 아니에요. 의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종합병원은 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다 틀려요. 자 이번엔 맞추세요. 그냥 병원만 이렇게 그냥 병원 종합병원 아니에요. 그냥 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르시오. 의사 돼요? 돼요. 치과의사 돼요? 한의사 돼요? 이거 동영상이지만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집에 혼자서 보고 계시니까 부끄러울 거 없어요. 틀리면 어때요? 창피도 못 당하잖아요. 지금 혼자 지금 보고 있으니까 인터넷. 자 보세요. 의사 혼자만 됩니다.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합격할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자 치과의사는 치과병원은 치과병원은 치과의사만, 한방병원은 한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은 가끔 이것도 시험 문제 나오는데 의사와 한의사만 됩니다. 의사와 한의사만 돼요. 치과의사는 개설 못합니다. 그러면 동네 의원 이렇게 하면 또 어려워해요. 동네 의원 동네자 들어가게 되면 약간 격화시키는 듯한 느낌이 좀 드시는 것 같아요. 똑같아요. 의치한은 의원은 의과하기 때문에 의사만 개설할 수 있고 치과의원도 치과하기 때문에 치과의사만 개설할 수 있어요. 한의도 마찬가지고요. 조산원은 의사 개설할 수 있어요? 또 조산사 개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은 조산사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의사 면허 소지자는 산부인과 의원을 개설하겠죠. 또는 의원을 개설하겠죠. 그런데 뭐 굳이 또 조산원을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살짝 어려워하실까봐 저희가 부수적인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법이 예전에 좀 바뀌어갖고 모든 의료기관은요 개설을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지만은 근무를 할 수 있는 자는 의치한 모두 다 섞어서 할 수 있어요. 종합병원에 치과라는 과목이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 근무 같이 할 수 있어요. 치과병원 말고요. 뭐뭐 대학병원 부속 치과병원 그건 치과병원이죠. 근데 뭐뭐 대학 부속이 아니라 뭐뭐 종합병원 그 다음에 치과의사 근무할 수 있습니까? 치과라는 과목이 있으면 근무할 수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한방과를 개설하면요 종합병원에도 한의사 근무할 수 있습니다. 병원도 마찬가지고 병원에도 한의사, 치과의사 근무할 수 있어요. 그 과만 개설하면. 치과병원에도 한방과하고 의과 개설하게 되면은 그 해당하는 면허 소유자 근무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한의사는 한방 의료기관, 한방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의과나 치과 과목을 개설하게 되면 근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은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 여기 빠진 게 있네요. 조산사가 개설한 조산원은 개설 요건이 뭐냐면요. 지도의사가 존재를 해야 돼요. 지도의사는 뭐냐면요. 조산사 면허 소유자가 난 조산원 개설할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지도의사가 있어야지만이 조건문으로 들어가서 개설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요거 하나가 좀 이제 조건문이 하나 들어요. 나머지 조건문 없습니다. 조건문이 굳이 있다면 개설을 할 때 병원급은 여기 병원급이잖아요. 시도지사에게 빨간색이 잘 안 보이네요. 그냥 검색을 할게요. 시도지사에게 허가를 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의원급을 개설할 때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허가는 before, 그쵸? 신고는 after. 이걸 뭐 영어라고 생각해서 또 두려. 그게 아니라 시도지사는 그 개설하는 지역의 시도지사에게 저 의료기관 병원급 개설할 건데 허락해 주세요라고 허락을 받으란 얘기죠. 조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땅을 파던 뭐 건물을 뭐 매입을 하던 그건 그때 하라는 얘기죠. 내 맘대로 막 하고 난 다음에 허가 안 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의료급은 신고라고 했잖아요. 애프터.